있어요. 이건 뭐 가장 놀랄만한 일.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거는 진짜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이 될 거예요. 우리 김갑수 평론가 한마디 하셔야죠. 아니, 이정현 후보가 TV에서 모습 보일 때는 굉장히 아주 얼굴을 불그락 하면서 아주 세게 뭘 주장하는 모습이니까 저 양반 강성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. 몇 차례 사석에서 봤어요. 그리고 이정현 의원이라고, 이제 의원이죠? 네. 이정현 씨가 개인적인 모습을 보면 굉장히 프렌들리하다는 표현 쓰죠. 사근사근하고 사람 좋고. 네. 봉화마을 같은데 여당 쪽에 아무도 안 오는데 혼자 나타납니다. 그래갖고 거기를 헤치고 다니면서 다 인사하고 그러는데, 지금 이정현 후보가 이제 지역 구도를 깼다 하는 측면, 여권에 예산 폭탄을 하겠다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하는데, 저는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로 이건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, 후보 개인의 이미지와 자질, 지역 그렇죠. 국민에게 보여주는 자세, 네. 이정현 후보의 승인의 이 점도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. 또 이 곡성 사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의 기반을 닦은 것도 있고요. 네. 오늘 그래서 이정현 이제 당선인을 매개체로 해서 이걸 좀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총선이든 이렇게 선거를 하면 되게 큰 세 가지 변수를 봐야 돼요. 후보 개인의 인기도, 소속 정당의 인기도, 또 하나는 선거 구도입니다. 야권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선거 구도가 근본적으로 다시 얘기가 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. 네. 자, 지금 화면에 큰절 딱 하고 너무 이제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, 금방 이정현 후보 나오니까 그 모습 보니까 굉장히 제가 울컥한데요. 뭐 아슬한 것도 아니에요. 49대 40은 사실 편차 크게 난 겁니다. 최찬희 교수님. 저도 뭐 이정현 의원을 개인적으로 알아요. 많이 만난 적도 있고,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겉에 보는 이미지하고 많이 다릅니다. 대단히 소탈하고 착한 사람, 인간적이고 다 그런데 저는 이정현 후보의 당선의 첫째 원인은 이정현 후보가 네 번째 도전한 거잖아요. 광주에서 세 번 도전했다 네 번째 도전한 거예요. 일단 지역 구민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였다라고 보고, 일단 뭐 우선 선거 전략의 면에 있어가지고 선거 캠페인 대단히 훌륭했어요. 네. 아주 간결하게 예산 폭탄을 퍼붓겠다.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든 안 맞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유권자가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, 그 다음에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.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감명하게 받아들여져요. 나 1년 만만 하겠다. 나 일 못하면 못 다음에 나 갈아치워라. 잘라라. 이렇게 이러니까 유권자들이 벌써 세 번이나 도전을 했던 후보고, 한번 찍어주자. 어떻길래 그런가. 이런 것들이 서가번 후보의 마냥 정권 심판론, 항상 진부하게 느꼈던 그런 것들과 대비됐다. 그 두 가지 요인이 같이 결합돼서, 이런 그야말로 한국 정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표를 세운 거죠. 광주 전남에서 88년도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처음입니다. 지난번 여기 지방선거 때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선전했잖아요. 40% 이상을 했지 않습니까? 저는 그런 것들과 아우러져가지고 이제 정말 지역주의가 타파될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만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, 그 지역주의가 뭐 한두 사람의 당선을 허물어진 건 절대로 아니겠죠.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. 복합적으로 역사적 연원이 있는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차제에 선거라는 게 지난날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가라는 그러한 국민적 합의가 선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. 그럼 지역주의에 굉장히 커다란 경쟁을 울리면서 뭔가 바뀔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. 따라서 제도적으로도 이제 여야가 여러 가지 소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적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자, 이게요. 어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. 지금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그랬더니, 지금 대한민국에는 가족들을 잃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은데, 이제 세월호 가족들 얘기하는 거겠죠. 제가 감히 어떻게 제 가족들의 고생을 말하겠습니까? 좀 감동 아닙니까? 이중yok. 저 지금 SNS에서 저 멘트가요. 지금 굉장히 지금 막 돌고 있는데, 이정현 당선인의 저 워딩의 그 진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. 네. 이번 이정현 후보가 이룬 이 선거는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우리 한국 이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 몇 가지 넘어야 할, 극복해야 할 게 있는데, 그 중에 가장 정말 견고한 벽이 이 지역구도의 벽이었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단초를 이정현 후보가 만들었다. 이정현 후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데는 아마 그 후보 개인의 역량, 그 다음에 진정성, 그리고 이제 흔히
우리 그 새누리당 정치를 하는 사람이 호남 지역에 있어서의 출마는 저렇게 절하고요.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, 본연님. 저렇게 고개를 한 10초 이상 하고 나서 울먹이면서 지금 저 얼굴 있지 않습니까? 저 얼굴, 예. 저게 참 울컥하지 않습니까?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? 예, 정말 감격스러워요. 예, 저 예. 이제 콧물도 나오시는데, 예. 뭐 정치적 의미보다도 인간적인 측면이겠죠. 네, 좀. 그러니까 저도 있는 같이-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. 저 느낌이 어떤 느낌인 게 느낄 예. 것 같아요, 그냥 제가 여기서. 예. 그러니까 우리 새누리당 이 정치하는 분들이 호남 지역에서 출마를 할 때는 네. 이 소위 이제 이 참 방송에 적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기분이라 그러거든요. 아, 그렇죠. 그런데 그런 그 어려움을 딛고 이정면 후보는 여러 차례 아름다운 헤딩을 했죠. 네. 부딪혔습니다. 이제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정현 후보의 그 소위 역량도 굉장히 중요했었고요. 진정성. 그리고 또 사람이 또 진솔하고 아주 진실된 그런 것이 있는 거죠.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크게 지금 읽고 싶은 게 이건 호남인들, 우리 호남 유권자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. 네, 그래요. 왜냐하면 네.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에 제가 있으면서 이 여론조사를 쭉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순천 곡성의 여론조사를 유익 있게 봤습니다.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승리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죠. 그런데 네. 그 중에 특히 제가 이번에 앞으로 우리가 이 한국의 고질적 지역 구도의 벽을 넘을 수 있겠구나라고 본 것은 가장 많은 격차, 순천과 곡성을 불문하고 가장 많은 격차를 내준 세대가 우리 새누리당의 가장 취약 세대인 19세에서부터 20대 네. 이 연령층의 표차가 이정현 후보와 서가반 후보에 비교한 결과 압도적으로 이정현 후보의 지지 쪽에 있었습니다. 야, 20대가. 예.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좀 당 지도부에도 이건 정말 제가 섣불리 보고를 제가 참 못했는데요. 네. 어쩌면 이번 순천 곡성에서 우리 한국의 소위 정치사의 한 획을 끊는 그런 하나의 혁명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다. 네. 그런 예견을 할 정도로 저는 이제는 이미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경태,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대표성 있는 정치인들을 이미 현역 의원으로 이제 배출을 했고요. 네.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40%가 넘는 네. 그 소위 득표를 냈고,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정현 후보가 호남에서 당선이 이런 됐고. 획을 끊는 것을 만들어낸 것은 어느 한 개인들의 당락의 여부보다도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의 정치가 긍정적 역사를 써나가는데 아주 좋은 하나의 이제 시그널이고 앞으로 이것을 이제 잘 살려서 대한민국이 선진 정치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저는 이번에 봤습니다.